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지방선거 개표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5월 1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나 선거운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 및 사전 준비 사항,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 정치관계법상 제한 금지 규정,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 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는데요.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각 정당의 선거 관계자 등으로 각 시도별 입후보 안내 설명회 일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법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진행한 현장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진지한 모습으로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개표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상 개표된 투표지를 후보별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로 투표지가 투표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장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운용장치를 통해 정규 투표지 사용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마다 모의시험용 선거일 투표지와 사전투표 투표지를 선거구별로 200매 정도를 분류해 기능과 성능,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수익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상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광고료나 후원을 받는 등의 수익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정당, 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수익 활동 유형에는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과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 활동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 방법, 내부 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 활동인데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 등을 하는 영상을 제작,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거나 슈퍼챗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광고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거나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 방법, 내부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개인 계좌 또는 제작사의 계좌를 게재해 자율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과 관련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토론회 토론 주제와 질문을 공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내용은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질문 사항으로 주제는 공정성, 적합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 후보자 토론회에 적합해야 하고 질문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내용은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질문 사항을 선정할 때 참고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지역 현황과 정책 중심의 유용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있는 시기에 정책 토론회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4월 22일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SBS 스튜디오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대책과 지방정부 재정 확보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초청됩니다. MBC, KBS1, SBS에서 동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월 1회씩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인데요. 제3차 정책토론회는 5월 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A지역 구청장인 B씨. B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A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구청장 B씨의 지시를 받고 선거 공보물, 명함, 벽보 등의 시안을 수정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고 B씨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내기 위한 공약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은 B씨의 지시나 요청으로 공무원인 다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수행비서였던 C씨가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선거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해 논란이 됐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데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선거운동 금지,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당내 경선운동 금지,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의 제한,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은 상시적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거나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하거나 휴가 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해 시민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연설문,
인터뷰 자료, 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 자료, 당선 소감 등을 작성해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선거와 관련한 글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 전송하거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기획윤등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제외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기관과 단체는 4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신청과 선거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비용 보전 제한 유예 및 보전 비용 반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구분, 보전 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 정당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4월 12일 오전, 6월 1일 꼭 투표라는 주제로 투표 참여 독려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청사 정문 앞에서 실시한 이번 퍼포먼스는 폰보드로 제작한 투표 참여 홍보 문구와 기표 마크를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성 오천면 우항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숙재라고 합니다. 저는 치킨집을 한 8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들 하시는데 늘 기름을 깨끗하게 해서 치킨을 튀기려고 하고 있고 맛있게 정성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치킨이 맛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뭐 저녁에 이제 내지 업무로 해서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러니까 거의 포장이나 이제 배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치킨집을 하는데 이 일이 참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데 느긋하게 출근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닭띠인데 이 치킨하고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제가 있는 이런 공간이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고 적성에 맞고 행복하고 이 공간이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고 또 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저한테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제 입장에서는 뭐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좀 더 잘 됐으면 좀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종식이 돼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동안 빠짐없이 투표를 참여해서 내 권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